안녕하세요. 이성민쌤입니다. 성공의 나비 효과 이런 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 어떤 작은 조건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는 되게 굉장히 좋은 성취도를 갖기도 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칭찬, 어떤 초반에 조금 더 어떤 자신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공을 위한 그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얘기 드리려고 이 오리엔테이션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의 씨앗을 심다. 이 초등과 중등에서 이제 차이점 중에 큰 거는 논리적인 부분이 중등에서 굉장히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리의 확실한 어떤 핵심적인 씨앗을 심어 놔야 중등의 기아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아는 언제부터 잘했어야 했나?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이거 다 초등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다 배웠을 건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어디서부터가 그게 문제였을까를 계속 이제 탐구해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구해 보고 이제 많은 아이들을 본 결과 결국은 초등 과정부터가 기아가 조금 더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중등 과정부터도 힘들어 하는구나. 그렇다면 초등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배워야 기아를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이제 과정을 낮춰가며 내려갔습니다. 현재 이제 기아 풀이 2단계는 기존에 계속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조금 더 확실하게 더 밑에서부터 아이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기아 풀이 1단계도 이제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런 고민들은 많이들 하십니다. 상담실에도 많이 전해주시고요. 학부모님들과 함께 저에게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초등 때는 기아를 분명히 잘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기아를 아이가 좀 못한다. 왜 그럴까? 사실 초등 쪽에서는 그림 의존성도 강하고 많은 어떤 수학적 논리가 없어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등에서 수많은 논리들이 그림에 의존되지 않고서 논리적으로 구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개념도 굉장히 많이 확장되기 때문에 무엇을 암기해야 하는지 이해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도 해야 하고요. 정확한 트레이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중등 기아를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초등의 기아를 잘했다라고 했던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 의존성으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아주 빠르게 잘 푸는 경우들이 특히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중등 과정 와서 크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잡아줘야 하느냐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을 높이는 성공의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 수업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의 어느 정도 과정을 끝났을 때 이 중등으로 변환되기 전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중등의 수학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점검하면서 초등의 내용을 중등스럽게 변환해내는 과정, 그 성공의 어떤 씨앗을 심으면서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낼 수업이 바로 이제 기아풀이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등 과정 평행사배정의 한 내용인데요. 이건 초등 과정에도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중등에서만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초등에도 다 내용은 나와요. 아주 가볍게 나오고 사실상 간단한 연산을 위해서인 거지 이제 기하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닝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간단히 소개 정도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등 기하를 한번 보자면요. 훨씬 좀 딱딱한 느낌이 나죠. 초등에 배웠었던 것들이 연장선이지만 수학적 기호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논리의 양도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초등에서는 가볍게 들어본 적 있어요 정도로도 상당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느낌으로도 많이 해결되지만 중등은 이 수많은 내용들이 명확하게 암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초등과 중등의 기하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등 수학은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연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하도 직관에 의존하는 사고 그리고 이제 측정 위주의 어떤 사고들을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초등에서도 배울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운 친구들은 중등 가서도 충분히 잘 따라가지만 초등에서 순수하게 초등 위주로만 초등 내용적인 관점으로만 학습을 한 친구들은 중등에서부터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배울 때 초등 과정을 중등 연계성 있도록 제대로 된 어떤 논리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이 수업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원래 이제 기하 수업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하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기하 1단계 하면서도 왜 아이들이 합동 쪽을 이렇게 잘 못 찾지? 다 배웠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답답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은 정확하게 어떤 논리적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기하 풀이 단계를 만들었었습니다. 기존 기하 풀이 과정이었죠. 그 과정이 현재 이름은 기하 풀이 2단계라고 이제 좀 고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수업을 했더니 합동에 대한 논리나 부족한 연산이나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다 채워가면서 이 수업 기하 1단계, 2단계를 거쳤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아이들이 이 수업을 계속 힘들어하지 않게 잘 따라가고 있고 그 성취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초등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확실하게 총정리하면서 중등 연계성 있게 배우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배운 친구들은 기하 확실하게 이제 제대로 된 중등 시작에서도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전체적인 이 기하 프로그램들을 잘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기하 풀이 1단계 총 6회 특강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중등 과정 아닌가 싶지만 실제 초등 과정에서도 다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각각의 내용들을 초등 관점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근데 이게 중등에선 이렇게 연결될 거야 라는 걸 잡아주고 그 논리의 씨앗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수업이 이제 기하 풀이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기하 풀이 2단계를 거쳐서 자, 단원명이 비슷해 보이지만 본격적인 중등의 트레이닝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기하 풀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1학년 2학기 과정 전체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1학년 2학기. 자, 이런 과정을 거친 친구들은 기하 1단계를 진행하게 되겠죠. 기하 1단계는 이런 과정들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 드리자면 기하 1단계는 중학교 2학년 과정부터 메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인 거고요. 기하 1단계, 기하 풀이 2단계는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제대로 확실하게 정리하고서 가기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하 풀이 1단계는 아직 중등의 기하는 제대로 시작 안 했지만 초등 과정에서 혹시 걱정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중등을 가기 위한 확실한 어떤 총정리적인 성향, 하지만 중등 연계성 있게 그런 부분을 계속 잡아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노하우를 모으다. 저는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 장점들을 녹여서 이제 수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 장점들을 모아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 만들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기획도 같이 진행을 했고 교재 구성이나 또 이제 초등 쪽 아이들을 많이 수업해 보는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교재 구성을 해야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받아들인다.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교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탐구해 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물음들, 요 하나하나를 답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냥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따라올 수 있고 원리도 자세히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구성은요, 개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확인하고, 확인 문제를 각각 풀고, 연습 문제도 이제 풀게 되는데, 이런 확인 문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배웠지만, 초등 쪽 기준으로 확실하게 알았어야 될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응용 문제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초등 심화 또는 이제 중등 기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것이 확장돼서 중등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도 잡아주게 됩니다. 그냥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초등 심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이 중등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이니 이렇게 알아야 한다. 이런 걸 잡아주는 게 이 기하 풀이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과정을 잘 따라가기 위해선 연산도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하 총 연산도 회차별 맞춰서 20문제씩 연산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총 100문제가 나가게 되겠고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연산 부분들을 통해서 기하를 잘 풀기 위한 연산도 계속 쭉 가져간다는 거, 그런 전체적인 어떤 장점이 많은 수업이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제 수업은요, 실제 뭐 도형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실제 아이들이 이렇게 눈으로 봄으로써 훨씬 더 편안하게 기하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엄마 이해가 안 가, 풀이 봐도 이해가 안 가,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한번 이해가 스스로 되면 이 기하의 자신감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장점이 당연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입체 문제도 역시 여러 설명보다 한 번 이렇게 직접 보는 것만큼 확실하게 이해가 잘 되는 건 없겠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얘기 드렸고요. 기하 풀이 1단계 총 6회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초등 과정을 마친 다음에 1-1 정도의 핵심적인 연산이 가능한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1 연산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 중이다, 연산을 했다, 한 번 다 봤다, 이런 차이점은 조금 더 많으실 건데 이거 시험을 보시면 어떤 부분을 조금만 더 채우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담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확실하게 연락을 주시고 상담 받고 또 시험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중등 연계성 있게끔 초등 기하를 총정하고요. 개념 및 유형을 충분히 트레이닝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시각적인 자료들과도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거는요, 한번 정지해 놓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하 풀이 1단계에 맞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기하가 맞을까? 요 각각의 아이들 공부 상태에 따라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과정은 무엇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하풀이 1단계 6회 특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 전체적인 기하를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확실하게 아이의 기하는 확실하게 수학의 절반, 기하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성공의 씨앗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